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의 택시 관련 정책 하나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서울시 법인택시 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이라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주제인데요. 이 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택시 산업과 시민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퇴근길이나 약속 시간에 맞춰 택시를 잡으려는데 빈차 표시등은 분명히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거나 때로는 수많은 택시가 길 위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유독 내 앞에는 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말이에요. 특히 추운 겨울밤이나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절실하게 택시를 기다리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서울시의 택시 정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핏 보기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정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출퇴근길, 약속, 그리고 이동 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답니다. 서울시가 2025년을 목표로 아주 혁신적이고도 파격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법인택시 감차 및 개인택시 증차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는, 즉 휴업 상태에 있는 법인택시 면허 1000개를 회수하여 시장에서 없애고 그 대신 개인택시 면허 500개를 새롭게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듣고는 택시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1000개를 없애고 500개를 만든다고 하니 숫자로만 보면 택시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전체 택시 면허의 총량은 500대가 줄어들지만 실제로 길 위에서 운행되는 택시의 수는 오히려 500대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면서도 똑똑한 접근 방식이죠. 비효율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실제 운행률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왜 이런 복잡하고도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 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과 택시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전액관리제란 택시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기사에게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기사들이 하루에 일정 금액 산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전액관리제는 기사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기사들의 의욕 저하와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고정된 월급을 받게 되니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운행시간이 줄어들거나 운전을 그만두는 기사들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회사들은 운전할 기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법인택시들이 운행되지 못한 채 차고지에 방치되는, 즉 휴업 택시의 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휴업 택시의 비율이 전체 법인택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서울시는 바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시내 택시 공급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과감하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줄여서 법인택시 회사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만큼의 여력을 확보하여 택시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택시 면허를 늘려 더 많은 택시가 실제 길 위를 누비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택시 회사들은 비효율적인 면허 유지 비용을 절감하여 숨통이 트이고 시민들은 예전보다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막혀있던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듯 비효율적인 택시 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서울시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발급될 개인택시 면허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이번 면허 발급 절차를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랍니다.
먼저 서울시는 법인 택시 회사들로부터 매도하고 싶어하는 희망 면허를 저가 입찰 방식으로 사들릴 것입니다. 여기서 매입하게 될 면허의 총 규모는 약 1000대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법인 택시 면허는 시장에서 소멸되거나 이번 정책의 핵심인 개인 택시 면허 전원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면허 중 절반인 500대를 개인 택시 면허로 전환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과정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대략 500대 면허의 약 2배수 내외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정책에서 법인 택시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법인 택시 기사들을 우대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법인 택시 업계에서 고생하며 헌신해온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단순한 면허 발급을 넘어 택시 산업 내에서 상생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이 서울시의 야심찬 정책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인데요. 개인 택시 조합 측에서는 서울시의 이법인 택시 면허 말소 후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발급 계획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장은 이렇습니다. 휴업 중인 법인 택시 면허를 개인 신규 면허로 전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택시 공급 과잉을 초래하여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지켜온 택시 총량제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택시 총량제는 특정 지역의 택시 숫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기사들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조합 측은 만약 면허가 늘어나 택시 숫자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결국 모든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시장 전체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법인 택시 가동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단순히 면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전액관리제 미정착과 열악한 근로 여건 등 택시 산업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사들이 일할 만나지 않는 환경과 불합리한 수입 구조가 택시 기사 이탈을 불러왔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법인 택시의 운행률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면허를 전환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택시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때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반대 의견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택시 조합의 반대 입장은 2025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인 택시 종사자들은 서울시의 법인 택시 근무자 대상 개인 택시 면허 신규 발급 방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취득의 희망. 현재 법인 택시 기사들이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면허를 양수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수억 원에 달해 일반적인 법인 택시 기사가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금액입니다. 신규 발급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기간 이상 법인 택시에서 성실히 근무한 경력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처우 개선 및 안정적인 수입 기대.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보다 근무 시간의 자율성이 높고 산납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수입 면에서 더 유리하고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산납금 제도와 낮은 기본급으로 인해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개인 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이는 법인 택시 기사들의 장기적인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직 및 인력난 해소 기대. 많은 법인 택시 기사들이 언젠가는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택시 신규 발급의 길이 열리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이탈을 줄이고 오히려 신규 유입을 촉진하여 현재 심각한 법인 택시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동기부여. 개인 택시 면허 취득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면 법인 택시 근무자들의 성실 근무와 친절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 서비스 질 전체를 향상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업계 운수회사의 입장. 법인 택시 회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복합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 기사들의 개인 택시 전환 기회가 확대되면 법인 택시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법인 택시 기사로 일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되는 측면, 숙련된 베테랑 기사들이 개인 택시로 대거 이탈할 경우 법인 택시 회사는 또 다른 인력 공백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사 유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더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법인 택시 근무자 대상 개인 택시 면허 신규 발급 방안은 법인 택시 종사자들에게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수건 사업이자 희망이므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법인 택시 종사자의 개인 택시 면허 신규 발급 방안에 대해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입장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개정의 전제 조건 강조. 국토부는 현재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 발전 법상 개인 택시 면허의 신규 발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택시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자체적으로 법 개정 없이 신규 발급을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중요성. 국토부는 이 문제가 개인 택시 사업자, 법인 택시 사업자, 법인 택시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얽혀있는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입장만을 반영할 수 없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국토부가 섣불리 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면허 가치 하락 및 시장 혼란 우려. 국토부 역시 개인 택시 면허 신규 발급이 기존 개인 택시 면허의 시장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면허 가치 하락은 기존 개인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택시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감차 정책을 통해 택시 총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면허 발급은 이러한 감차 노력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인력난 해소의 필요성 공감. 국토부도 법인 택시의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 이로 인한 택시 서비스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종사자들이 개인 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신중한 접근. 종합적으로 볼 때 국토부는 법 개정의 필요성, 이해관계자 갈등, 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특정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법인 택시 기사 개인 택시 면허 신규 발급 논의에 대해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면허 가치 하락 및 이해관계자 갈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종사자의 개인 택시 면허 신규 발급을 위한 법 개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난항이 예상되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택시 인력난 심화. 현재 법인 택시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기사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규 기사 유입이 절실하며 개인 택시 전환이라는 희망이 인력 유치에 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질 개선. 법인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과의 균형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으로
택시 산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존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택시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지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치권의 관심. 법인 택시 기사들은 상당한 규모의 유권자 집단이며 이들의 표심은 정치권에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부 정치인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원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가 훨씬 강력합니다. 개인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개인택시 단체들은 면허가치 하락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신규 발급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발은 강력한 로비와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은퇴 후 생계 수단이자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치 하락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큽니다. 국토부의 신중한 입장.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송 등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총량제와 감차 정책과의 상충. 현재 택시 총량제와 감차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신규 면허 발급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모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회 통과 난이도. 여야의 정쟁이 심화되는 국회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는 법안 발의 자체가 어렵거나 발의되더라도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법 개정의 가능성은 0%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개인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 국토부의 신중론, 그리고 국회 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감차를 통한 총량, 관리와 신규 발급의 범위 및 자격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비로소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법 개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 택시, 감차 및 개인 택시 증차 정책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법인 택시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기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매우 긍정적인 취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고 고생해온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는 상생의 의지도 엿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강력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 정책이 자칫 택시 공급 과잉을 불러와 택시 총량제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택시업계 전체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면허 전환만으로는 진정한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정책을 두고도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정책이 서울시 택시업계와 택시를 이용하는 수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과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개인 택시 기사님들과 법인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표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